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편에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좀 찬찬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편에는 이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에는 그동안 이제 수업 들으면서 생겼던 궁금증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심층 질문들이 있다면 좀 같이 나눠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1편에 강의해 주셨던 선생님과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평소에 궁금했다거나 아니면 강의 듣고 나서 궁금했던 것들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유엔에서 그 회의를 할 때 각 나라들에서 대표들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그 대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 국제협약이라서 외교부 장관이 나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통 그 정권을 위임받아서 참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환경과 관계되다 보니까 환경부 장관들도 이제 동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각 나라마다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그 정권을 위임받았고, 이제 그래서 지난 그 부산에서 했었던 5차 협약 때 왔었고요. 외교부에서 왔었고, 이제 환경부 장관도 같이 참석해서 얘기를 좀 나누긴 했었습니다. 나라별로 그 주최하는 단위가 좀 다르긴 한데, 그 외교부 쪽에 외교 관련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엔에 속한 나라들이 만든 다양한 협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협약, 이 세 개가 가장 큰 환경 협약으로 꼽혀요. 이 다음으로 불리는 게 지금 만들어질 플라스틱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협약이고요. 사실 국제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뭐 10년 이상이 걸리는 게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해서는 전 세계가 일단 다 공유하고 있고,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는 걸. 그래서 아까 제가 첫 회의가 22년도 11월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22년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불과 3년 만에 지금 5차 회의까지 나오고 곧 완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각 나라들이 일단 이게 위험하다는 건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빨리 나오긴 할 겁니다. 이미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태국, 중국 뭐 쪽 동남아 쪽도 있고요. 그리고 뭐 르완다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계열의 나라들도 있고요. 이탈리아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도는 했었어요. 22년도에 일회용품을 좀 줄이고자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23년도에 또 그게 또 후퇴하긴 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우리는 계속 일회용품 저감을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 비닐봉지 대신에 종이봉투를 사용해서 장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바나나 잎, 거긴 바나나가 많이 나잖아요. 바나나 잎으로 이제 싸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비닐봉투를 사용을 못한다라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게 아예 정책적으로 말을 해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렇게 한 나라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네, 한국은 소비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 정책이나 이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좀 국제사회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국 정부도 똑바로 해라 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INC에서 정해진 약속들을 저희가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그 협약이 성사가 되면 일단 뉴스나 이런 데서 막 알릴 거예요. 이런 게 됐습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다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다른 거 TV 예능도 보고 싶고 하니까. 근데 그런 소식을 내가 알게 되면 반 친구들한테 이제 야, 이런 게 됐대, 이런 협약이 됐어, 우리 이제 일회용품 줄여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홍보 활동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학교 내 플라스틱 반입 금지, 뭐 이런 학교의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주변에 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집에서도 이제
쓰려고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집에서도 이거 쓰면 안 돼, 이제 쓰면 안 돼 라고 이제 계속 알려주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 혹시 SNS를 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게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좀 자제하자, 줄이자 라고 이제 계속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하나요? 네, 대단히 많습니다. 그 플라스틱 관련된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산량 세계 5등 안에 듭니다. 소비량도 5등 안에 듭니다. 쓰레기 발생량 거의 1, 2등 수준입니다. 어떤 데이터는 보면 한국이 1인당 한 200kg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킨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럼 아주 작게 잡아서 한 88kg 정도를 발생시키는 데서 세계에서 한 2, 3위 정도 한다는 통계. 방금 말씀했길 통계를 들었잖아요. 그럼 다 5등 안에 드는 건 확실합니다. 생산량, 소비량,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배출량, 그 다음에 뭐 또 배출량 중에서 주로 이제 일회용 포장재가 많잖아요. 일회용. 그런 것들 다 비교하더라도 다 5등 안에 드는 아주 그 순위가 높은 나라죠. 네. 좀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플라스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런 순위가 높은 게 과연 자랑스러운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순위는 하여튼 다 높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플라스틱 용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대체할 대체품이 없는 플라스틱 용품은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일단 사용을 해야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제로 플라스틱. 제로 플라스틱이라는 실제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플라스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당장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는다 그러면 세상이 너무 불편하고 삶이 아주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필요 없는 것부터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회용부터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방금 우리 친구 이야기한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것부터 줄여야죠. 대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줄이겠어요? 못 줄이죠. 그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화학물질 16,000개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 중에서도 유해성이 없다라고 판명된 것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얘는 유해한지 무해한지 모른다고 왜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향으로 가서 대체품이 있는 것부터 바꿔 나가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일단 사용하되 가급적이면 안정성이 검증된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화학물질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이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4차 협약 당시에 캐나다에서 그 협상장에는 이제 신고된 사람만,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제를 하는데 이제 못 들어가는데 우리의 의견을 내고 싶으니까 밖에서 이제 피켓팅을 한다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아이들 사진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입원해 있는 사진들,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죠. 이제 우리 플라스틱들이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을 다루는 그런 곳에서도 플라스틱들이 많이 쓰여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산소 마스크 빼면 어떡할 거냐, 뭐 링겔 이거 어떡할 거냐, 의료용품 어떡할 거냐,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오늘 협약 만들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쓰지 말자 가는 그런 건 아니니까 차츰차츰 그건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한 물질로 만들어야겠죠. 플라스틱이 아닌 생태계에도 괜찮은 그런 걸로 이제 차츰차츰 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대안들을 선택해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활용이 되는 게 9%라 했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재활용이 9%인데 그거는 전 세계 평균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얼마 정도가 대략 될까?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50% 이상을 재활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높죠? 9%보다?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유럽 같은 선진국은 플라스틱과 비닐을 모아서 그걸로 고체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태워서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재활용을 안 쳐요. 즉
플라스틱을 모아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좀 어려운 말로 물질 잔류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물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치거든요. 그 기준대로 하면 한국은 20%가 안 돼요. 나머지 거의 한 30% 넘는 게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쉽게 얘기하면 소강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몇%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플라스틱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분리 배출하라고 표시해 놓은 것만 7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밖에 없느냐? 수많은 플라스틱이 있죠. 근데 문제는 플라스틱은 따로 모아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섞이면 재활용이 잘 안 되고, 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재활용 그럼 영어로 리사이클링이잖아요. 근데 플라스틱하고 비닐을 재활용하면 진정한 의미는 다운사이클링의 품질이 더 떨어져요. 그럼 그걸 누가 재활용하려고 할까요? 그럼 두 번째, 플라스틱은 아까 화학물질 같은 유해물질이 많잖아요. 그럼 재활용하면 그게 없어질까요? 아니요. 과학적 지금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있더라. 혹은 그 앞에 사용 과정에서 유해물질도 있지만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성격이 좋아요. 참 좋은 성격이죠. 오염물질 흡수하고 원래 유해물질도 있고. 근데 그게 재활용되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플라스틱도 힘든데 재활용 플라스틱은 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활용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니까 아직까지 물론 아까 쌤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 만드는 가격하고 원래 만들어졌던 걸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만드는 거하고 가격이 어떨까요? 거의 비슷하거나 새로 만든 게 더 싸요. 왜? 왜냐하면 석유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잖아요. 쌀 때는 새로 만드는 게 재활용하고 훨씬 싸요. 그럼 사람들이 재활용하려고 할까요? 아니,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도 어렵고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많으니까 재활용이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플라스틱을 줄인다면 환경이 좋아지는 데는 몇 년 정도가 걸릴까요? 몇 년 정도가 걸릴까? 그거는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나는 뭐 안 쓰겠다라고 했는데 옆에서 다 써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안 쓴다라고 하면 그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도달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기후변화에 대한 또 그것도 그렇지만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거는 80억 명의 조별 과제? 여러분 조별 과제 해요? 네, 조별 수업 하죠. 그때도 한 4명씩 3명씩 모여서 할 때도 의견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80억 명 전 세계 인구가 다 붙어서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도 좀 의견이 달라질 테고 어떤 의지를 가지냐에 따라서도 좀 방향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래도 지금 계속 여러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 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줄이자라고 한다면 그 횟수는 이제 점차 뭐 100년으로 예상했다가도 뭐 50년, 30년, 20년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일단 다 한 마음이 될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보충을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막 알리고 우리 친구들이 알리고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빨리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들게 되고 환경도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노력을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못한다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좋은 방법으로 노력을 할까?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알리는데 그냥 야, 너 플라스틱 쓰지 마.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덜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어른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줄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동참을 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어떻게 할까와 제도와 법을 어떻게 빨리 만들고 빨리 시키냐에 따라서 5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대답이 약간 좀 뭐 정확하지는 않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빨리도 늦게도 갈 수 있는 아주 열려있는 지금 가능성의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왔어요. 움직이면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더 악화되거나.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홍보 많이 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플라스틱 줄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거나 그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050년이 되면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은 그 우리가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여기에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의 아주 많은 걸 이제 뜻하는데요. 2050년이 되면 이대로 간다면 물반 플라스틱 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아주 심각해지고요. 그리고 우리 공룡 보죠. 공룡 우리 화석 보잖아요. 수십만 년이 지나서 우리가 공룡 뼈를 보면서 그 모습도 유추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도 이제 죽어서 화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남아있는 거는 플라스틱과 썩지 않은 플라스틱과 닭뼈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닭이 인간을 키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막 잘 보여줄 수 있는 오염된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미래의 존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인권 얘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미세 플라스틱과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게 몸에도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을 따라서도 이제 플라스틱이 돌고 있고 장기에도 이제 플라스틱이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 수 있는데 그런 플라스틱들의 오염 때문에 50년밖에 못 살거나 뭐 이렇게 수명에 영향이 있거나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파야 하는 막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신경계에 들어오면서 이상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이 이제 안 좋아지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플라스틱은 하루빨리 오염 종식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플라스틱 오염은 해결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장 1, 2년 만에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커서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짧게 요약을 하면 잘 안 하는 사람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뭘 한다? 이야기하고 설득하라. 가급적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거고 국가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국가가 모여서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거고 그럼 같이 하게 되면 플라스틱은 줄어들게 되고 지구는 더 건강해지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안 하면 그렇겠죠. 좀 아주 이야기하면 그러다 잘 안 되면 망할 수도 있겠죠. 네, 안 망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바다나 식물이나 물고기들한테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공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후지산 들어봤어요. 그 산이 엄청 커요. 구름을 뚫고 이제 지나가는 산인데 거기서 이제 구름을 채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얘기하면서도 1강에 미세먼지 하면서 미세 플라스틱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정말 작다 보니까 이제 다 흩어져 있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이 어디인지 알아요?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에도 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데요. 그게 구름에도 플라스틱이 있었으니까 날아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에베레스트가 워낙 등산객이 많아서 중간중간 워낙 등산객도 많고 워낙 큰 산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쉬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들에서 온갖 등산용품들을 가지고 와서 등산 실컷 하고 버리고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내가 챙겨와서 갔는데 집에 갈 때는 이제 짐이 되니까 버리고 간 플라스틱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또 플라스틱화 돼서 또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우리가 바닥에 벌어져 있는 플라스틱들 이런 것들이 밟히기도 하고 햇빛에 받고 바람에 쓸리고 하면서 또 분해가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람 타고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해요. 우리가 그걸 씹어 먹진 않지만 그게 작으니까 이제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이면 카드 50장 정도를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플라스틱 오염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 중에는 가장 쉬운 예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에 바퀴가 있죠. 바퀴가 쫙 하면서 닳겠죠. 그게 미세 플라스틱화 돼서 공기 중에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저희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동맥경화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 우리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피가 제대로 안 통하는 그런 종류인데, 그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54% 정도, 100명 중에 54명 정도가 그 혈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어요. 그 플라스틱이 혈관 속에 쌓이면서 그 병을 일으켰던 거죠. 영향을 줬던 거죠. 그리고 뇌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뇌는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기관이죠. 근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끼면 생각을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질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작아서 우리 몸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소화기관 혹은 심폐기관, 이런 생식기관, 이런 곳에서 곳곳에 이제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아이한테로도 흘러 들어가거든요. 태반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 분석을 해보니 거기서도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냥 엄마가 준 걸 믿고 먹었던 아기인데도 나오자마자 플라스틱이 이제 오염된 채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멀쩡해도 우리가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이 아픈 채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더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티가 안 날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섭취를 하고 있는 중이고 흡수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근데 플라스틱이 안 녹아요. 이게 안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들어간 거는 녹아서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몸에 들어온 것들은 안 녹고 그대로 몸을 떠다니겠죠. 그럼 나중에 우리 몸에 어딘가에 박혀서 혹은 어딘가에 이상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숨만 쉬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사는데, 그 음식이 되는 혹은 뭐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 아이들도 이제 플라스틱이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씻어도 물에 플라스틱이 있으니 씻는 둥 마는 둥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플라스틱을 이제 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지만 지금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질병의 원인이 플라스틱이다 라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겠죠. 네. 그래서 플라스틱을 계속 줄여야 하는 그게 이유가 또 됩니다. 네, 보충 설명을 하면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면 우리 인체에 안 가는 곳이 없겠죠. 가서 그 작은 기관에서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자꾸 나면 그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 플라스틱에는 화학물질이 쓰이잖아요. 화학물질 인체에 들어오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우리 인체에는 호르몬이죠, 호르몬. 신진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학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 호르몬 작용을 해서 지가 호르몬이 아닌데 마치 호르몬성 작용하니까 어떻게 한다? 인체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려요. 쉽게 우리가 병에 잘 걸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식 기능도 저하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암도 유발시키고 이러면서 각 질병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 작용을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회의가 체결돼서 나라 간에 전 세계에서 만약에 쓰레기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방법이 없다면 계속 우리는 플라스틱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100의 플라스틱에서 1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서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 100의 플라스틱은 200이 되고 300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도 2가 되고 3이 되고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노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도 더 그만큼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협약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나면 100의 플라스틱은 90이 되고 8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플라스틱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협약이 만들어지는 게 빨리 만들어지는 게 그리고 괜찮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더 이상 회방을 놓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투자를 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죠. 공기 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수돗물 정수를 시키잖아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 되게 작은 것들은 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걸 걸릴 수 있는 기술. 그래서 계속 우리 수돗물을 깨끗하게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물이나 공기 중에서 없앨 수 있는 기술에 투자를 해요.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그걸 계속 없애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여서 이제 밖에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도록 만드는 두 가지가 같이 가서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환경분과에서 이렇게 오늘까지 3편에 걸쳐서 3강에 걸쳐서 이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확실히 이 내용 자체가 오염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INC라는 협상의 이름도 그렇고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혹시라도 오늘 이후로도 궁금한 게 생기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뭐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면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뭐 연락을 주셔도 좋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행동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